여러분, 우리가 아주 보수적이고 역사가 깊은 거대 기업의 핵심 임원 면접장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생각만 해도 벌써 숨이 턱 막히는데요. 그렇죠. 엄청 긴장되잖아요. 오랫동안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가슴에 딱 품고 회사의 매출을 어떻게 끌어올릴지 막 발표할 준비를 단단히 마쳤단 말이에요. 네네, 당연히 미래 비전이나 자기 역량을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심호흡을 크게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면접관이 여러분의 서류는 들춰보지도 않고 첫 질문으로 대뜸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기 최근에 우리 회사랑 틀어져서 나간 그 주주 알죠? 밖에서 그 사람이랑 만날 겁니까? 안 만날 겁니까? 와, 진짜 황당하네요. 심지어 절대 연락 안 하겠다는 각서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멘붕이 오는 상황이잖아요. 회사의 성장 동력을 묻는 게 아니라 그렇죠. 회사의 경영진이랑 껄끄러워진 특정 인물에 대해서 약간 사적인 충성도부터 맹세하라는 거니까요. 면접이라는 본래의 목적이 완전히 실종된 풍경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을 텐데요. 놀랍게도 이 비현실적인 면접장 풍경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한복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주 무거운 지역구 일꾼을 뽑는 선거판 한가운데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의 아주 핵심적인 단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 시간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전장으로 떠오른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이면을 아주 세밀하게 해체해 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판세가 엄청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혼란의 틈을 파고드는 민주당의 전략적 포지셔닝까지 싹 다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잠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기사들은 좌우 언론의 정파성이 뚜렷하게 반영된 매우 민감한 정치적 이슈들입니다. 늘 그렇듯 저희의 목표는 결코 특정 정당이나 국민의힘, 민주당, 한동훈 전 대표 같은 특정 인물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죠. 네, 저희는 오직 표면적인 보도들 이면에 숨겨진 정치적 셈법과 전략적 동기를 해독해서 여러분이 이 복잡한 상황의 본질을 직접 꿰뚫어 보실 수 있도록 객관적인 분석을 전달하는 데만 집중할 겁니다. 언론이 막 쏟아내는 파편화된 사실들을 연결해서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우리의 진짜 임무니까요. 자, 그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이른바 공관위의 면접장에서 벌어진 그 기묘한 상황부터 차근차근 해부해보죠.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대기업 면접 비유가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어요. 부산 북구갑 경선 주자인 박민식 전 국가보험부 장관과 이영풍 전 KBS 기자가 여의도 당사에서 치른 면접 내용인데요. 기사들을 보면 면접관들이 가장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건 후보자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네, 바로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였죠. 정책 검증은 아예 뒷전으로 밀려났고요. 세상에 그게 첫 지문이었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후보들 반응은 어땠나요? 박민식 전 장관은 면접관들에게 당 지도부에서 혹여 단일화를 강요한다 해도 절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확고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아, 강요에도 안 따른다. 네, 그리고 경쟁자인 이영풍 전 기자 역시 첫 질문부터 단일화 관련 압박을 받자 아예 오늘 각서를 씁시다 이렇게 역제안을 할 정도였습니다. 와? 각서요? 공당의 후보자 검증 자리에서 각서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요? 네, 진짜 등장했습니다. 이게 현재 당 내부의 극심한 불안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저는 여기서 솔직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표가 두 갈래로 갈리면 선거에서 불리해진다는 건 평론가뿐만 아니라 이 뉴스에 관심 있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다 아는 기본적인 선거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당 지도부와 공관위가 왜 하필 지금 이 부산 북구갑에서 이렇게까지 이례적일 정도로 노골적인 공포감을 드러내는 걸까요? 단순한 표분사무려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단순히 표가 갈린다는 1차원적인 산수를 넘어서 그 이면에 작동하는 당 지도부의 심리적 기제를 봐야 하거든요. 이걸 아까 말씀하신 기업 비유랑 다시 연결해보면 약간 적대적 인수합병, 즉 기업 사냥에 대한 공포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적대적 인수합병이요? 당 지도부가 기존 이사진들이고 한동훈 전 대표가 외부에서 지분을 막 사들이는 행동주의 투자자 같은 포지션이라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부산 북구갑을 포함한 이 PK 지역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절대 내어주면 안 되는 핵심 캐시카우이자 본진이잖아요. 기어초 완전 보수 텃밭이니까요.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그냥 단순한 탈당파 무소속 후보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인지도에다가 강력한 팬덤까지 보유한 말 그대로 보수 진영 내에서 이미 거대한 지분을 가진 대주주급 인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낸 공식 후보가 무소속 후보한테 지지율로 밀리거나 막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 자체가 네, 당의 공식적인 권위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단순히 이번 보궐선거 의석 하나를 민주당에 뺏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군요. 맞습니다. 만약 보수 텃밭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 후보를 압도해버리면 진짜 보수의 주도권이 당 지도부에서 한동훈 개인에게로 통째로 넘어가 버릴 수 있다는 본질적인 위기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공관위가 지역구 발전 비전을 묻는 대신에 당신 확실히 우리 경영진 편 맞지? 하면서 충성 맹세부터 요구하게 된 거군요. 네,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라기보다는 당내 결속을 억지로 다지고 잠재적인 내부 동욕을 차단하려는 일종의 극단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한 셈이죠. 진짜 흥미롭네요. 당 내부의 그 지독한 불안감이 오히려 시야를 좁게 만들고 각서 같은 좀 촌스러운 맹세를 강요하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언론을 통해 쫙 공개되자마자 판이 더 커졌습니다. 네, 바로 5월 2일이죠.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주 매섭게 반격했습니다. 2대1이 보도를 보니까 한 전 대표가 장동혁 당권파는 여기 부산 북구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하고만 싸우려 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어지는 메시지도 엄청 강경했습니다. 공관위의 그런 단일화 차단 움직임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다고 딱 선을 그어버렸고요.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오직 북구 발전과 보수 재건을 위해 민주당을 꺾고 반드시 승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 전 대표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나는 진짜 적폐인 민주당과 싸우는데 당 지도부는 엉뚱하게 나하고만 싸운다. 이런 프레임을 아주 명확하게 짜고 있거든요. 그렇죠. 당의 옹졸함을 꼬집으면서 본인을 확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죠. 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전략이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본인도 결국 보수 재건을 외치고 있으면서 선거판 한가운데서 과거의 동지이자 거대 여당을 이렇게 정면으로 타격하는 게 과연 현명한 걸까요? 위험해 보이긴 하죠. 만약 본선에서 지기라도 하면 이건 정치적 고립을 완전히 자초하는 엄청난 도박 아닙니까? 이게 치밀한 마스터 플랜일까요? 아니면 벼랑 끝에 몰린 승부수일까요? 사실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섞여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한 도박이 맞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정치적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이요? 네, 이것은 매우 정교하게 계산된 브랜드 차별화 전략입니다. 브랜드 차별화 전략.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처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뭘까요? 바로 거대한 당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조직력의 부재.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서는 그게 뼈 아프죠. 맞습니다. 그 열세를 극복하려면 그걸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압도적인 명분과 개인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당 지도부를 내부 권력 투쟁에만 눈먼 근시안적인 집단으로 확 축소시켜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본인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실질적으로 맞서 싸우는 유일하고 진짜 백인 보수의 대항마로 포지셔닝을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일종의 선언문이죠. 저 당 지도부는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라고 싸우지만 나는 지역 발전과 보수를 위해 싸운다. 이렇게 유권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누가 진정으로 싸울 자격이 있느냐고요. 듣고 보니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만약 당의 압박에 못 이겨서 어설프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면 무소속으로서의 그 날카로운 존재감은 금방 식어버렸을 거예요. 강하게 부딪히고 당의 아픈 치부를 찌르면서 자기 정치적 체급을 기존 당 지도부 전체와 맞먹는 수준으로 훅 끌어올리는 효과를 노린 거죠. 와, 진짜 치열한 수싸움이네요. 전략적으로 꽤 유효해 보입니다.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한 건요. 저들은 나하고만 싸운다고 말하는 한 후보 본인 역시 매일같이 당내 투쟁이랑 여권발 견제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양측 모두 보수 재건이라는 똑같은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면서도 정작 맞은편에 있는 진짜 경쟁사 민주당은 방치해두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형국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선거판의 가장 결정적인 모순이자 맹점입니다. 보수 진영 내 내전의 그 흙먼지가 너무 짙게 깔려 있다 보니까 정작 이 전장의 또 다른 강력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가려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계속 무슨 기묘한 각서 이야기니 무소속의 반격이니 하면서 여권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민주당은 이 요란한 집안 싸움을 그냥 팝콘 먹으면서 구경만 하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용하고도 예리하게 움직였죠. 네, 자신들의 장기말을 체스판 정중앙에 떡하니 올려놓았어요. 기사를 보면 민주당은 이번 부산 북구갑의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전략 공천이 의미하는 바가 더 크죠. 네, 전략 공천의 기본적인 의미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여기서 진짜 주목하고 싶은 건 왜 하필 하정우냐는 겁니다. 인물론에 대한 접근이군요. 네, 그 지역 기반을 탄탄히 낚아온 전통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AI와 미래 산업을 상징하는 인물을 본선에 직행시켰어요. 이게 단순히 삼파전 구도에서 보수 분열의 반사이익만 주워 먹으려는 수동적인 행보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 카드는 두 가지 층위의 고도화된 전략을 담고 있거든요. 첫째는 물리적인 구도의 확정이고요. 둘째는 화학적인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구도의 확정과 프레임의 전환이요? 이거 하나씩 자세히 좀 풀어주시죠. 먼저 구도 측면에서 보면요. 아무리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라도 야권은 똘똘 뭉치고 여권이 분열하면 무조건 승산이 있다는 게 한국 선거사의 오랜 공식이잖아요. 네, 그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진리죠. 그래서 민주당은 내부 경선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이나 지지층 이탈을 전략 공천이라는 카드로 원천 차단해버린 겁니다. 아, 우리는 잡음 없이 깔끔하게 한 명으로 뭉쳤으니까 저쪽 분열된 보수 진영표가 알아서 반토막 나기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계산이 딱 서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조직의 결집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여권에 피 흘리는 내전을 관망하겠다는 거죠. 야, 무서운 전략이네요. 그럼 두 번째, 프레임의 전환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바로 지역 유권자들의 심리를 깊게 파고드는 전략인데요. 지금 보수 진영은 매일같이 누가 배신자냐, 누가 진짜 보수냐 이러면서 과거지향적인 이념 논쟁이랑 계파 갈등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뉴스 틀면 맨날 그 얘기뿐이죠. 바로 이때 민주당이 AI 미래기획 수석이라는 이력을 가진 인물을 딱 내세운 겁니다. 이건 선거의 프레임을 당권파 대한동훈 또는 보수 대 진보에서 과거의 이념 대 미래의 기술로 완전히 확 바꿔버리려는 시도거든요. 와, 유권자들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지네요. 저쪽은 자기들끼리 밥그릇 싸움하느라 바쁘지만 우리는 당장 이 지역에 AI 산업 유치하고 미래 먹거리를 가져올 찐 전문가를 데려왔다. 이런 선명한 대비를 노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세인 부산 지역 유권자들에게 단순하게 이념적으로 다가가면 표심을 돌리기 어렵거든요. 네, 잘 안 먹히죠. 하지만 맨날 싸움만 하는 낡은 정치인들 대신에 지역 경제 살릴 미래 전문가를 택해달라 이런 실용적인 프레임은 중도층이나 양극화된 정치의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들한테 엄청나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갈 수 있거든요. 와, 진짜 판이 이렇게 읽히니까 이 선거가 왜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매일같이 장식하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결국 국민의힘 공관위가 그 면접장에서 촌스럽게 각서까지 운운하면서 단일화를 막으려 했던 근본적인 원인도 결국 이 지점에 맞닿아 있는 거네요. 네, 본질적인 공포심이죠. 본인들이 무소속 한동훈 후보랑 막 치열하게 내전을 치르는 동안 저쪽에서 똘똘 뭉친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미래혁신이라는 세련된 명분까지 챙기면서 이 어부지리의 판을 싹 쓸어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극심한 공포. 그 잔혹한 정치적 물리법칙이 여의도 당사를 완전히 접쳐버린 거였습니다. 참 정치가 얄궂은 게요. 바로 그 공포심 때문에 내린 무리하고 방어적인 조치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결과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곤 한다는 점입니다. 맞아요. 지금 딱 그 꼴이잖아요. 당의 노골적인 견제가 오히려 한 전 대표의 반발을 언론의 중심에 떡하니 세워주었고 결과적으로 보수가 분열하는 그 민낯을 전 국민이 매일같이 구경하게 만들었으니까요. 민주당으로서는 굳이 상대방을 공격하느라 땀 빨 필요도 없이 이 상황 자체가 최고의 선거운동이 되고 있는 셈입니다. 야, 정말 교과서에 실릴 법한 역설적인 상황이네요. 국민의힘은 무소속의 존재감을 어떻게든 지우려다가 도리어 거대한 정치적 체급을 키워줄 빌미를 줘버렸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그 압박을 역이용해서 기존 당 조직을 무능한 기득권으로 몰아붙이며 선명성을 확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이 살벌한 내전에 박각해서 미래산업이라는 전혀 다른 주파수를 딱 맞추고 조용히 반전의 득점을 노리고 있고요. 결국 이번 보궐선거는 겉으로 드러난 인물 대결을 넘어서 시스템의 안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개인의 브랜드를 택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실용주의적인 미래 대안을 택할 것인가를 묻는 아주 복합적인 여론의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거대한 체스판이 열린 거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동아일보, 이데일리,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들을 바탕으로 이 부산 북구갑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공학의 렌즈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는데요. 이쯤에서 꼭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죠? 이 3파전의 표면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단일화 거부니 메시지 공방이 전략 공천이 하는 이런 사실들 넘어서 우리가 유권자로서 진짜 던져야 할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제도 자체의 본질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정당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왜 특정 개인의 무소속 출마 앞에 이토록 무기력하고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가? 네, 그 과민 반응이 참 뼈아프죠. 그것은 어쩌면 현대 정치에서 그 전통적인 당의 깃발이 가지는 무게감이 예전 같지 않다는 방증일 수도 있거든요. 유권자들이 위에서 내려보내는 공식 후보의 가치보다 후보 개인이 가진 서사나 브랜드에 더 강력하게 반응하는 시대로 이미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아, 굉장히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우리가 기사들 보면서 당권파의 견제나 한동훈의 직격, 민주당의 틈새 공작 같은 이런 얄팍한 전술들에 막 감탄하는 사이에 정작 이 무대의 진정한 주인공인 부상 지역 유권자들의 구체적인 삶이나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논의는 철저하게 증발해버린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정책 선거가 실종됐죠. 정당들이 상대당의 정책적 모순을 파고들고 지역의 미래 비전을 두고 다투기보다 과거의 동지를 어떻게 차단할 건가에만 조직의 총력을 막 쏟아붓는다면 도대체 유권자의 그 절실한 목소리는 선거판 어디에서 대변될 수 있는 걸까요? 결국 바로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 깨어있는 유권자의 몫이겠죠. 선거 캠프나 여의도 정치인들이 아무리 정교하게 표 계산을 하고 기가 막힌 프레임 전략을 짠다고 해도요. 네,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결국 투표소 커튼 뒤에서 그 모든 계산식을 백지화시키거나 아니면 승인해주는 최종 권력은 바로 유권자에게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숨막히는 기업 면접장 비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만약 회사가 본업의 혁신이나 고객 만족에 집중하지 않고 퇴사한 직원에 대한 사적인 험담이랑 견제에만 막 집착하면서 정작 회사를 살릴 비전 검증을 포기한다면 그 회사의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시장의 냉혹한 평가를 절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주가 폭락이죠. 맞습니다. 이 거대한 선거판에서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진정한 합격의 키를 주고 있는 최종 면접관은 단일화 각서를 요구하는 당 지도부도 아니고요. 강렬한 메시지로 맞서는 무소속 후보도 아니고 그 틈새를 노리는 전략공천 후보도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유권자라는 시장 앞에선 한낱 지원자들일 뿐이죠. 네, 그 지원자들의 진짜 역량과 동기를 매의 눈으로 꿰뚫어 보는 것이 우리 모두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과연 이번 6.3 부선 북구가 보궐선거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막을 내릴까요? 보수가 분열하면 똘똘 뭉친 진보가 승리한다는 그 흔하디 흔한 선과 수학의 공식을 그대로 증명하며 끝이 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쓸 수도 있죠. 네, 굳건하게 진영을 양분했던 거대 양당의 견고한 시스템을 뚫어내고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무소속 개인 브랜드가 거대 정당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이 될까요? 오늘 저희가 차근차근 풀어드린 팩트와 이면에 깔린 분석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이 흥미진진한 정치 체스판의 다음 수를 직접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측이 곧 역사가 될 겁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질문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날카로운 시선이니까요. 오늘의 딥다이브 심층 분석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